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님의 종 유현재입니다. 예, 다 웃으시는군요. 예, 미잡쇼 다시 돌아왔고요. 미디어 잡담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외쳐볼까요? 잡담은 최고의 방법론이다. 예, 이렇게 한번 밀고 있습니다. 어여삐 좀 봐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갈등이라는 걸로 출발했는데 언어,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속 어떻게 또 비치느냐, 그 다음에 호칭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고려대학교 신재원 교수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엄청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제작진 사이에. 너보다 훨 재밌다 지금. 그래서 이거 몇 번 더 모셔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것은 갈등이 아니라 칭찬이죠. 그거는 무섭습니다. 유현재 교수님의 마음속 갈등이고요. 아무튼 뭐 우주에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왜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 그 주일학교에 온 느낌이 또 들죠? 굉장히 무서운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오늘 공손해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이렇게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거고요. 그래서 참 갈등이란 게 저희가 뭐 그때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게 중립적일 수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그 고정관념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언어고 또 언어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호칭, 그 다음에 뭐 높임말, 우리말에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게 뭐 미디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그 우리 종교 속에서 쓰이는 그런 얘기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못다한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못다한 예, 얘기가 다 많죠. 두 분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야 되는데 네. 저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아까 그 얘기죠. 나와의 네, 맞아요. 신분이나 계급이나 덩치의 차이, 체급의 차이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지, 뭘로 결정을 해야지 할 때 일단 네. 나이부터 따진다. 네. 그다음에 또 뭘 따져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날 때 이제 두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밌다. 이제 뭔가 명함이 있는 사람과 아하. 없는 사람은 아니죠. 이제 뭐 일정 정도가 돼서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만나자마자 명함을 교환하잖아요. 그 명함을 우리가 교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명함을 보면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호칭 정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규하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만났는데 명함을 받았다 그러면 목사 최규하 이렇게 써 있거든. 최규희 목사님. 이렇게 죄송합니다. 언어죠, 언어. 네, 제가 언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었나 봐요. 네. 아무튼 네, 1등이 되고자 노력하느라고 좀 떨렸던 것 같아요. 네. 예, 용서하신답니다. 네. 주여. 예. 그럼 이제 예. 최규희 목사님의 명함 받는 순간 내가 목사님이라고 저분은 불러야 어떻게 부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참 서리 집사의 서름인데 네. 막내 여기자한테 야야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명함을 건네면서 이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그래 했는데 목사님의 부인이자 신학대학을 나오면 목사 사모이셔. 네네. 사모님이자 그럴 때는 명함을 받고 싶지 않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확 나야 될지 아까는 확 났었는데 이제는 좀 반쯤 올려야 될지 이게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호칭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높임말이 또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호칭어는 부르는 순간 정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칭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작년 한 4월, 5월에 아줌마라는 호칭어 때문에 그 뭐 죽전역 근처에서 이게 지하철을 탔던 사람이 칼부림이 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몽둥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두 여성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쪽에서 아줌마 이렇게 일부러 알겠어요 아줌마 이렇게 일부러 저 상대를 자극하는 호칭어를 썼고 그걸 들은 상대가 너무 격분을 해가지고 이제 퇴근하는 걸 기다려가지고 집 앞에서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을 이제 과격하려고 막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CCTV에 잡혀가지고 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뭐 언론에 이게 등장하기도 우리말이 했고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호칭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어느 컨텍스트에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이게 무슨 사전적으로 어떤 뭐 아줌마, 아주머니 뭐 이런 단어가 중립적일 텐데 네. 그게 갑자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막 톤앤매도로 들리고 이게 뭐 음성이 크고 작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참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부른 사람이 변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나의 호칭어로 고백되는 건데 그 사람을 성별이나 연령으로 특정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이걸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줌마라고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아주머니라고 할 수 없이 부른 적은 있거나 안 되면 저기요 정도 네. 아니면 저 선생님. 네. 근데 여성한테 또 선생님 자가서 안 나가는 게 우리 문화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편견이라는 그쵸. 거죠. 실제로 여성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기가 꺼려진다? 혹은 연령이 낮은 사람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꺼려진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령이나 성별에 대해서 네. 고정관념을 생각할 수 있게 하죠. 사실 한 1, 2년 전에 원주시청에 그 포스터가 도배가 된 게 있었어요. 네. 그 포스터에 쓰여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가씨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니야도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지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부르지 말고 주무관으로 불러달라. 이런 호칭어와 관련된 그런 이제 포스터가 붙였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남성들한테는 뭐 오빠라든지 아니면 아저씨라든지 이분이 공무원임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여성 그리고 나이가 어린 여성이 공무원임을 뻔히 알면서도 언니야 혹은 뭐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아가씨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결국은 언어라는 게 제가 이제 저는 언어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 재밌다. 인간의 모든 것에 재밌으면서 대한 굉장히 모든 어렵네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신 교수님 쉬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겸해서 얘기하면 제가를 물리시는데요. 국수를 먹어. 굉장히 세련되시는데. 국수를 먹는데 이탈리아 국수는 스파게티라고 부르고 파스타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베트남 국수는 퍼. 쌀국수라고 네. 불러요. 네. 퍼라고 안 불러. 그래요? 아니 그쵸.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럼 퍼 그쵸, 먹으러 그쵸, 갈까 그쵸. 이렇게 안 해. 네. 쌀국수라고 얘기하지. 네.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는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고 내가 그것을 갖다 쓸 경우 그거 나의 생각 못했네. 위상이 조금 돋보일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베트남은 맞습니다. 못 사는 나라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영어를 쓰면 조금 후지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탈리아어로 해서 뭐 그랑떼 뭐 이런 식으로 그란데. 맞아요. 그란드라고. 다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어로 바꿔서 부르는. 그러니까 예, 국수도 거기서도 차별이 있더라고. 우리가 퍼로 안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언어라는 건 문화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진 문화가 들어오면 그 언어를 같이 이제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아파트 이름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볼 때 막 이상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아, 예, 뭐. 그게 이제 우리 그대로 벌써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지만 언어의 우열이 존재하는 것처럼 문화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언어로 그대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네. 우리나라에 이게 그럴 거라고 우리가 약간 어찌 보면 집단 참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호칭도 그렇게 부르면은 네. 사람이 그렇게 될 것 같다. 혹은 네. 어디다가 사물에다 그렇게 붙이면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스파게티는 고기하고 쌀 이런. 근데 저는 가끔가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이름들 이렇게 보면. 네. 숲이 없는데 다 포레야. 미쳐버리겠어.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다 보면은 전부 캐슬 아니면 팰리스예요. 네. 그리고 타워고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타워랑 팰리스도 같이 붙는 경우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욕망을 그대로 네. 드러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에 살고 싶은지 거기에 살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그 아파트 이름을 집단 통해서 차별이니까. 욕망을 채워주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네, 다음 이렇게 책인가요 혹시? 이거 한번 다음 강조하시는 거 다음 보니까. 책 제목.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호칭이나 부르는 거에 의해서 이게 네. 뭐 갈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뭐랄까 불협화음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결국 현실은
어쨌든 우리가 그거 가지고 툭탁거리고 좀 그러는데 네. 툭탁거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언어학자나 혹은 기자님으로서 어떤 방식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쉴 시간을 드리고 제가 먼저 얘기를 제가 회사 다닐 때 굉장히 그 뭐랄까 재밌는 시도랄까 한번 제가 이제 그 광고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그 광고회사에서 광고회사라는 게 다른 회사도 좀 그런데 이렇게 막 직급별로 막 이렇게 뭐 이 서로 아이디어 내고 이게 굉장히 조금 부자연스러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뭐 한번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따위 뭐 아이디어를 뭐 고스란히 갖고 왔니? 뭐 부하야? 뭐 이렇게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급을 없애자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프로라고 부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프로 뭐 누구 뭐 유프로님 김프로님 전부 다 무슨 대리 사원 이런 거다. 근데 굉장히 조금 한국적으로 이게 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차장까지는 프로가 돼요. 네. 근데 상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변상욱 프로 상무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상무님도 약간 기분 나쁘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변프로님 이러면 내가 상무인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적으로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도는 했는데 잘은 안 됐었는데 혹시 뭐 이 정도 제가 이렇게 기자 하면 좀 세계는 얘기해 일단 님자를 절대 못 붙이게 돼 있고 아, 그다음에 그래요? 부장과 국장에게도 님자를 안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부장 이거 결제 빨리 하세요. 뭐 이렇게 팀장. 뒤에는 존댓말이 들어가더라도 국장 아까 얘기하신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러네요. 진짜. 기자는 판사나 검사와 비슷하게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해서 자기 기사에 대해서만큼 스스로 양심과 책임에 의해서 쓰게 돼 있고 그 수직적인 결제 그러니까 기자, 부장, 국장 외에는 아무도 간섭 못하게 돼 있어요. 옆에서 정치부장이 경제기사를 관여한다든가 경제부장이 정치기사에 코멘트를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한다든가 다 안 되거든요. 딱 수직적으로 세 단계, 네 단계만 관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평등한 말로 해서 자기 소신을 지키고 남들이 간섭 못하게 하고 그래서 기자 이렇게 안 하고 부장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장님 절대 안 되고 선배한테도 선배 하지 선배님자도 안 되고.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진짜 근데 딱 어느 짚어지네요. 때부터인가 광고계에서 그게 물들었구만. 프로. 서로 간에 조금 어색한 사이가 되니까 어이 변프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자기네끼리 프로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경쟁 프로 중에 3%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직급 통일, 호칭 통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제 책에도 아주 굉장히 길게 이제 나와오는 그런 아주 되게 중요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수직적인 어떤 조직 문화를 벗어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로 이제 CJ에서 가장 먼저 했었어요. 예. CJ가 이제 그 니모칭으로 다 통일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CJ가 가장 먼저 그걸 그럼 했고 이름에다 님자 2000년 붙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신지영님, 그러니까 이게 그 직급을 다 없애고 다 없애고 사장한테도 사장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누구 사장님 이게 아니라 아, 그래요? 그냥 누구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이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죠. 때로는 좀 무서워지겠네요. 이거 님이 한 거야? 이거 더 무서워지겠는데 잘못하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삼성도 일부 했고요. 그러네요. 뭐 여러 곳에서 시도를 했지만 잘안 이게 이제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정착이 잘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보면 매우 탑다운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님 호칭 님으로 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호칭 통일, 직급 통일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하는. 존댓말 쓰면 죽여버린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하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냥 결정하고 하다라는 이런 어떤 것이 과연 수직적인 형태로 가면서 어떻게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을 해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사 있을 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갑자기 어느 용어가 이거는 혐오 표현이니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규제로 들어와요. 그게 정부로부터 들어올 때도 있고 학자로부터 올 때도 있고 시민 단체에서 갑자기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 공론화를 시켜서 대체할 만한 적당한 언어를 딱 정해주시면 좋은데 그건 또 없어.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뭔가를 규제한다고 생각하는 것. 음. 그러니까 혐오나 차별이나 사실 누가 차별주의자가 되고 싶겠어요. 예. 내가 왜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지점에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저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라고 생각하고 검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 효과가 아니죠. 사실은 이게 규제이고 뭔가 검열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그 변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느냐.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그것의 변화에 대해서 진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속에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동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마음속 저 안 구석에서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맥락을 설명해 주지 않고 지시를 내리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맥락을 설명하면서 왜 내가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다른 표현을 써야 할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아까 님 호칭 얘기를 한 것처럼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이 님 호칭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직급 호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조직이 얼마나 수평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사실은 직급의 위아래가 있는데 사람의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맞아. 하는 이 호칭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갈등이 시작이네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구성원들이 설득을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뭔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수평적으로 만들고 조직을 좀 더 수평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다들 동의를 한다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조금 입에 붙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 이게 과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러고 생각나는 게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바마하고 네. 그다음에 스태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무슨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오바마 이렇게 앉고 그다음에 네. 누군가 앉고 누가 봐도 네. 이렇게 좀 수평적으로 네. 보이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러 대통령 혹은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그거 따라하려고 꽤 했었는데 네. 어딘가 어색한 거예요. 어딘가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호칭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레이아웃이 중요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로 마음이 중요한 그 그렇죠. 안에 있는 행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사람은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수평적인 호칭을 갖는다고 정말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될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말만 바꾼다고 이게 변화가 될까? 그런데 물론 말만 바꾼다고 변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도 바뀌지 않는데 변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어느 조직에서 소통을 하자 그랬더니 그 상무님이 얘기했대요. 야 3시부터 소통이야. 맞지? 3시 모여. 혹시 소득 왜 아니에요? 없어? 소득? 아, 근데 소통이야. 저는 해외 출장을 갔는데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의 직급이 지금 네. 저 최규희 목사하고 똑같은 네, 네. 상황이죠. 세크레터리예요. 제너럴 네, 세크레터리. 네. 제너럴 세크레터리는 총무죠. 총무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높죠. 그 밑에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진짜 세크레터리 비서 네, 네. 참 희한해요. 여성 비서가 있었어요. 네. 나이는 둘이 조금 몇 살 차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카페테리아에 식판을 들고 갔는데 네. 비서는 이미 먹었어 다 네. 밥을 먼저 와서 네. 그리고 여기에 엉덩이를 걸터 갖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 네, 네. 제너럴 세크리티는 식판을 들고 저기서 줄 서 있어. 네, 네. 근데 우리는 참 말이 내가 민망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서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 거야. 시침 딱 대고 뭐 나는 내 밥그릇 챙기면 되는 건데 총무를 바라보는데 내가 얼굴이 좀 볼개져 갖고 제발 빨리 좀 저 엉덩이라도 치우지 하고 저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제가 유학 가서 그 처음에 충격받은 게 뭐냐면 충격이었어. 그건 진짜 충격이었어. 그거는 그 제가 갔는데 우리 과의 교수님이 뭐 한 40명 50명 정도 계셨어요. 근데 거기 거의 최고참이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하시고 스펜서 팅컨 뭐 이런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언제든 우리는 그냥 뭐 한국적인 마인드로 그 교수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러고 다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서관에 갔는데 복사하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제가 다녔을 때는 대학을 다니면 교수님이 그것도 노 교수님이 복사하겠다고 줄 서 있는 모습은 못 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한번 이제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했더니 물어보는 게 내가 쑥스러울 정도로 why not 그러면서 그렇죠. 너 사실은. 이렇게 다 영어로 해서 내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야 이게 근데 어. 비서가 여기 엉덩이를 대고 딱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다가 제너럴 세크리티한테 그래 어서 와 빨리 먹어 빨리 그게 충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용어도 이렇게 하면 그런 시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나중에 한번 김 총무님과 우리 최 비서야 한번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그 굉장히 웃음소리가 그 사운드 이펙트로 돌리고 있는데 목사님입니다. 웬만하면 근데, 오케이 목사님. 예. 최 목사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그 후배들 중에 이제 네. 교계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이제 기자들이 많으니까 하다가 그 얘기가 툭 나왔어요. 목사의 부인이면 사모님이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사모님이 또 신학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야 사모님 소리 맨날 듣다 보면 부담스럽겠다. 한참 높인 말인데 웬만한 스승님 정도의 부인이면 사모님이라고 하지만 했더니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운데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의 부인으로서 사모님 하면 교회의 며느리라는 이미지가 거기에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 분들 다 그쵸, 모셔야 사실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게 왠지 약간 죄의식이 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규정 짓는 거죠. 예, 교회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일 안 하고 딴 데 가서 부업 하는 거죠.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교회 며느리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근데 보면 사실은 이게 그것도 그 역할 고정관념이 그렇죠, 예.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사실 최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는데. 최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지만 같이 사시는 분도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사님을 기준으로 하면 최 목사님은 사모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 목사님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배우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사부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없어. 굉장히 참 성 그러네. 역할 고정관념을 정확하네.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이렇게 씌워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배우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역할을 딱 고정하고 그 역할대로 행동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일종의 틀짜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 교수님 되게 멋있는 게 저도 교수님만 제일 부러운 게 저희 이런 사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개 얘기하면서 까먹어 버려요. 근데 교수님 너무너무 그걸 잘하시네. 어쨌든 일단 몇 가지가 있는지 머릿속에 딱 떠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언어에 맞았어요. 자, 어쨌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미국이 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만히 보면 그 갈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팩트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건 아는데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 방법이 언어도 일정 부분 우리한테 굴레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미국 하면 이제 그 프래그머티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형식보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한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은 좀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걸 언어가 됐든 호칭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의전이 됐든 이런 명분보다는 그냥 기능을 이렇게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정리하는 게. 어쨌든 빨리 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을 없애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하는데. 그게 이제 갈등을 2가지 주는 또, 가장 큰 이유가 수직적이기 때문이에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높임법이 존재하는 거는 뭐 한쪽은 이제 상호간에 높임말을 쓴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존댓말을 쓴다. 근데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사람을 위아래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이 높임법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높임법을 설명할 때 자기하고 같거나 아랫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해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반말을 쓰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손윗사람, 그다음에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쓴다.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느냐 반말을 쓰느냐를 사람의 위아래로 설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의 사용을 통해서
내가 존댓말을 듣는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랫사람이구나. 사람의 위아래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 위아래를 결정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의 위아래를 결정하는 게 직급이나 지위 이런 것들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하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댓말이 만약에 정말 높임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호 존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계속 높임말을 써줘야죠. 그러니까 상호간에 높임말을 쓰는 것, 그러니까 과연 정말 한국어가 높임법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를 존중의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모두 다 존중받을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 그러네요. 높임말을 써줘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칭어라는 게 내가 누구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정하지 말고 상대에게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갈등 언어 막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시도 막 얘기하고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